엄마, 한국 휴게소가 전 세계 1등인 거 알고 있어요? 미국의 한 가족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한 영상이 단 이틀 만에 무려 7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믿기 힘든 현상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CNN의 한 기자가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겨우 한국 이야기가 국제뉴스냐며 상사의 해고 협박까지 받았지만 그녀는 결국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트, 너 미쳤냐? 한국 휴게소 화장실 뉴스를 하겠다고? 마이클 스티븐스 부국장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앨리슨 하트, CNN 국제부 특파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지금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북핵 문제가 터졌는데 화장실 이야기나 하자는 거야? 마이클이 안경을 벗으며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정신 차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하지만 이 영상을 보세요. 이틀 만에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미국 가족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한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그 조그만 나라에 뭘 배울 게 있다는 거야?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너 정말 정신 나간 거야?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국장님,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런 시민들의 공간에서 나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00만 명이 본 영상이 단순한 화장실 이야기일까요? 그만해.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기획으로 회사 예산 낭비하지 마.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고야. 알겠어?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제 돈으로 한국에 가서 취재하겠습니다.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회사 장비는 절대 못 써.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문제 생기면 진짜 해고야. 각 썼어. 그때 카메라맨인 케빈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기자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 개인 장비로 촬영하죠.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은 어릴 때 한국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이 이야기의 가치가 보였던 거죠. 한국으로 떠나겠습니다. 제 기자 인생을 걸어보죠. 저는 마이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분명 뭔가 있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좋아, 가봐. 하지만 돌아왔을 땐 자리가 있을진 모르겠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2년 인생 최대의 도박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해고, 위협과 냉대 속에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미국과 차원이 다른 시설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고속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기 휴게소 간판이 보여요. 케빈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첫 번째 휴게소 표지판이 나타났어요.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휴게소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미국 휴게소는 보통 낡은 건물의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인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유리창이 반짝반짝 빛나고 조경도 마치 공원 같았습니다. 케빈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죠. 화장실부터 가봅시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공중 화장실이라고? 저도 모르게 감탄이 튀어나왔어요. 실이 호텔 로비보다 깨끗했거든요. 대리석 바닥은 물 한 방울 없이 말끔했고 변기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료로 25센트에서 $1까지 내야 하거든요. 케빈, 이거 촬영하고 있어?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네, 기자님. 저도 놀라서 손이 떨려요. 케빈의 목소리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음식 코너로 향했어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첨단 자동화 시설들이 즐비했어요.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게 휴게소 음식이에요? 저는 갓 만든 떡볶이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미국 휴게소의 차가운 샌드위치나 기름진 핫도그와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직원분께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직원분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화장실 이용료가 정말 무료인가요? 당연하죠. 여기는 국민들이 쉬어가는 공간이에요. 돈을 받을 이유가 없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돈을 내야 하는 서비스가 여기서는 무료였어요. 케빈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기자님, 제가 어릴 때 기억과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저희는 휴게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했어요. 수유실, 키즈존, 심지어 반려동물 전용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료였고 모든 게 깨끗했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미국 휴게소와는 비교도 안 되네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케빈,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기자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더 많은 휴게소를 가봅시다. 첫날부터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게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영호 차장님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차장님, 솔직히 궁금해요. 한국 휴게소는 왜 이렇게 특별한 건가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 차장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기자님,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요? 2000년대 초반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김 차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했죠. 그때 정부와 도로공사가 결심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김 차장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화장실과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쉼터를 만들자는 거였나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힘든 시대를 견뎌내려면 작은 위로라도 필요했거든요. 김 차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비웃음도 많았습니다. 휴게소에 왜 이렇게 돈을 쓰냐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휴게소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요. 목표가 뭐였나요? 국민들이 힘든 시대를 잊지 않길 바랐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진짜 쉼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케빈이 깊은 공감을 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차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10년, 20년이 걸렸습니다. 직원 교육부터 시설 개선, 서비스 혁신까지 모든 걸 바꿔나갔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한국 자부심의 상징이 됐죠.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휴게소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할머니가 편안히 앉아서 쉬고 계시는 모습, 연인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공간이었죠. 저는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32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어요. 냉철하던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줄 몰랐습니다. 케빈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기자님, 괜찮으세요? 케빈,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한국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케빈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뉴스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공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휴게소는 과연 어떨까요? 직접 비교해봐야 한국의 진짜 가치가 더 뚜렷해질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케빈, 중국도 경제 대국이니까 휴게소가 대단할 거야. 저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베이징 외곽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물 규모도 크고 겉보기엔 화려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케빈이 말했죠.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저희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악취가 진동했고 바닥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변기는 더러웠고 휴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더러운 화장실도 이용료를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이런 화장실을 써야 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음식 코너로 가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고 직원들은 불친절했어요. 심지어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케빈, 이거 촬영해도 될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자님, 너무 충격적이에요. 한국과는 정말 다르네요. 중국 휴게소 관리자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40대 남성 관리자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내부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아서요. 관리자가 자포자기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개선 계획은 없나요?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들 의식 개선도 쉽지 않아요. 규모만 키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중국의 휴게소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며 다른 휴게소들도 들러봤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큰 건물, 화려한 외관, 하지만 엉망인 내부 관리였어요. 기자님, 한국이 정말 특별했네요. 케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에서 저는 촬영 영상을 정리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였죠. 한국은 국민을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고 여기는 그냥 크기만 웅장하게 만들어뒀구나. 알맹이는 텅 비었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일본도 한번 가봐야겠어. 일본은 서비스로 유명하니까 분명 다를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일본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쿄 외곽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휴게소라고? 건물이 너무 작고 단출했어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더 실망스러웠어요. 화장실은 깨끗했지만 좁았고 음식 코너는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과 음료수가 전부였어요. 이게 다예요? 저는 휴게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최소한의 시설만 운영합니다. 직원이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케빈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지만 찍을 게 별로 없었어요. 기자님, 여기는 정말 단촐하네요. 팔고 있는 음식은 고작 차가운 도시락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음식들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휴식 공간도 딱딱한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일본 휴게소 관리자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시설이 왜 이렇게 단순한가요? 저희는 전통을 중시합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50대 관리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선할 계획은 없나요? 전통을 지키느라 시설 개선은 어렵습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요.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서비스 강국이라는 일본의 휴게소가 이렇게 단조로울 줄 몰랐습니다. 도쿄 외곽의 다른 휴게소들도 비슷했어요. 깨끗하긴 했지만 규모는 너무 작았고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가족들이 즐길 만한 공간도 없었어요. 케빈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일본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처럼 따뜻함은 없네요. 한국이 정말 특별한 거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님, 한국 휴게소의 위대함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규모도 적당하고 깨끗하면서도 따뜻하고 무료면서도 시설은 최고이고. 저는 한국의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CNN에서는 여전히 반대할 텐데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여전히 제재를 가할 게 뻔했어요. 케빈, 우리 몰래 다큐를 완성합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나와야 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부국장이었어요. 하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부국장님 휴가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휴가? 너 지금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다며. 회사 몰래 취재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들켰습니다. 계약 위반이야. 프로젝트 당장 중단 안 하면 법적 소송 걸겠어.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비자 취소 신청도 할 거야. 부국장님,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닥쳐. 24시간 안에 모든 촬영 중단하고 돌아와. 안 그러면 해고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케빈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기자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32년 기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케빈,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나와야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휴게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정말요? 해고당할 수도 있는데요. 진실을 위해 제 모든 걸 걸겠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자라면 이럴 때 용기를 내야죠. 케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제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숨어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새 편집 작업을 했어요. 기자님, 정말 완성도가 높네요. 케빈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대비가 너무 선명해요. 시청자들이 분명 놀랄 거예요. 다음 날 마이클 부국장이 다시 전화했어요. 하트,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중단해.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구나. 좋아. 내가 직접 한국 가서 너 데려올 거야. 마이클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케빈, 우리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기자님. 편집 거의 끝났어요.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30분짜리 작품이었지만 저희의 모든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방송할까요? 케빈이 물어봤습니다. 몰래 생중계로 송출합시다.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CNN 시스템을 해킹해서 갑자기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날 텐데요. 이미 큰일이에요. 어차피 해고당할 거라면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제 기자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송출 버튼을 눌렀어요. 케빈, 진짜 나가고 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NN 생방송 중간에 갑자기 저희 다큐멘터리가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휴게소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30분 동안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휴게소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극명한 대비도 함께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트, 너 뭔 짓을 한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잠깐. 마이클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청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CNN 본사는 초비상 상태였어요. 갑작스럽게 송출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어요. 한국 휴게소 이거 진짜야? 미국도 이렇게 만들어줘. 진짜 감동적이다. 유럽, 아시아, 남미 각국의 언론들이 저희 다큐를 재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님 대박이에요. 케빈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시청률 1위예요. 1시간 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CNN 회장님이었습니다. 앨리슨 기자. 회장님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따뜻했어요. 네, 회장님.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스 부국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당신 같은 보석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박탈된 거예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마이클이 말이죠. 전 세계 언론들이 저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휴게소를 세계에 알린 용감한 기자, 진짜 저널리즘의 승리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각국 정부들도 반응했어요. 독일 교통부 장관이 한국 휴게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케빈, 우리가 해낸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기자님. 정말 대단해요.
미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냐? 미국 휴게소도 혁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NN 회장님이 다시 전화했어요. 앨리슨, 축하해요. 당신을 세계 문화 전문 특파원으로 임명하겠어요. 승진이었습니다. 해고 위기에서 승진까지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휴게소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 작은 친절,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미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시스템을 공식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독일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이제 세계 교과서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촬영했던 그 휴게소들이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전 세계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앨리슨 기자님, 저희는 당신의 다큐를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면 우리나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도에서도 편지가 왔어요. 휴게소 이야기가 우리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공중 화장실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중동, 남미, 유럽 곳곳에서 감동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케빈이 제게 말했어요. 기자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꾼 것 같아요. 맞아요, 케빈.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에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세계 문화 전문 특파원 자격으로 말이죠. 김영호 차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차장님,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기자님 덕분이죠.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더 많은 나라들과 경험을 공유하려고 해요. 한국의 휴게소 문화가 세계 표준이 되도록 도울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휴게소에서 전 세계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작은 화장실, 작은 휴게소, 그곳엔 대한민국 국민들의 땀과 배려, 그리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작은 나라가 증명했습니다. 케빈이 촬영을 마치며 말했어요. 기자님, 이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케빈.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혼자 휴게소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 연인들이 대화하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모든 게 소중해 보였어요. 마이클 부국장이 한국에서 뭘 배우겠냐고 비웃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진짜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작은 배려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2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한국의 휴게소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오랜 노력이 담겨 있었죠. 결국 진짜 위대함은 돈이나 규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와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